혼외자 폭로가 터진 지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건양그룹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는 일부러 판을 뒤집었고 그 판 위에는 이미 다음 수가 준비돼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혜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혜라는 아침 일찍부터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얼굴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공난숙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죠.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말은 혜라가 먼저 꺼냈지만 진짜 의미는 서로 너무나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혜라는 난숙과의 동맹을 방패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혼외자 폭로라는 위기 국면에서 태석을 정면으로 적으로 돌리지 않으면서도 건양 내부의 권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고 판단했거든요. 난숙이 건양 비자금 관리라는 명목으로 건양회에 들어오는 순간 혜라는 적어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난숙의 계산은 전혀 달랐습니다. 난숙은 혜라의 전화를 끊은 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동맹? 아니지. 이건 유예야. 한혜라. 내 숨을 조금 더 쉬게 해주는 유예. 난숙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혼외자 사건은 혜라에게 치명적이지만 아직 결정타는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난숙은 이 위기를 공조로 덮어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혜라의 내부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건양회. 비자금 관리. 그건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한혜라의 손에 묻은 모든 흔적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알겠습니다. 한혜라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머리를 정리했는데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혜라는 결국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얼굴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그걸 마주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혜라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주영채의 임신. 주영채와 진세훈이 나란히 병원을 다녀왔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혜라는 본능적으로 느꼈죠. 이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수순이라는 걸요. 임신 4주차, 너무 정확한 숫자였고 너무 준비된 그림이었습니다. 혜라는 그날 밤 공난숙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혜라의 말에 난숙은 태연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죠. 빠른 게 아니라 딱 맞는 타이밍이죠. 혼외자 기사 덮기엔 이것만큼 좋은 카드도 없잖아요. 혜라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난숙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세상은 늘 새로운 자극을 원했고 불륜보다 새 생명에 더 쉽게 마음을 돌리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럼 확인은 된 거죠? 혜라가 조심스럽게 묻자 난숙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의사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병원 말 잘 듣잖아요. 그 말에 혜라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지만 이미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거짓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공난숙과의 공조를 유지하는 것. 며칠 뒤 혜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주영채를 공식적인 건양의 며느리로 인정하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임신 사실까지 함께 공개하기로요. 혜라는 비서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 행사로 준비해요. 언론도 부르고 건양회 쪽 인사들도요. 비서가 잠시 망설이며 묻습니다. 주영채 씨를 공식적으로 소개하시는 건가요? 혜라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야 해요. 그 말은 결단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굴복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진세훈에게도 전해집니다. 세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영채의 임신 소식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까지 준비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까지 가야 합니까? 세훈의 질문에 혜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야 해. 내 아이야. 그 말에 세훈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이. 그 단어는 세훈을 한순간에 책임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렸죠. 세훈은 영채를 떠올립니다. 병원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던 그날, 영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걸요. 진짜 맞긴 한 거죠? 세훈의 낮은 질문에 혜라는 잠시 시선을 피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그 대답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엔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곧이어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영채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임신이 얼마나 위험한 카드인지, 동시에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요. 이제 나도 도망칠 수 없네. 영채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배를 쓰다듬는 손길에는 모성과 계산이 뒤섞여 있었고 그 눈빛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행사 당일. 건양가의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지만 안쪽으로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주영채와 진세훈을 나란히 세우며 소개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가족에게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그 말에 정원의 손이 미세하게 굳어집니다. 정원은 객석 한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주영채가 며느리로 소개되는 순간 정원은 단번에 깨닫습니다. 이건 공조다. 그리고 동시에 헤라는 지금 난숙에게 완전히 발목을 잡혔다. 헤라의 목소리가 다시 울립니다. 영채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입니다. 기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플래시가 터집니다. 진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영채의 손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그 손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그 장면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난숙의 시선은 헤라에게 향해 있었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넌 물러설 수 없어, 한혜라. 이 아이가 진짜든 가짜든 내 손으로 인정한 순간 끝난 거야. 정원은 하늘을 힐끗 봅니다. 하늘 역시 이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느끼고 있었죠. 사주차 너무 정확하지 않아? 하늘의 말에 정원은 낮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더 수상한 거지. 정원은 확신합니다. 이 임신은 진실이 아니라 함정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함정의 중심에 공난숙이 있다는 것도요. 정원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번엔 생명까지 이용하는구나. 행사가 끝나고 헤라는 난숙과 단둘이 마주합니다. 헤라는 지친 얼굴로 말합니다. 이제 만족하셨어요? 난숙은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그 말에 헤라의 심장이 서늘해집니다. 난숙은 이미 다음 수를 그리고 있었고 그 수의 첫 번째 희생양이 한혜라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헤라는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한편 언론 대응팀은 혼외자 이슈를 사생활 침해 프레임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전략 역시 헤라와 난숙이 함께 짠 그림이었죠. 난숙은 외부 자본과 언론 라인을 이용해 여론을 분산시키고 헤라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금은 버티는 게 중요해요. 헤라가 말하면 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지금은요. 하지만 난숙은 속으로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버티는 동안 내 발밑을 내가 먼저 파겠지. 정원은 이 모든 움직임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혼외자 폭로 이후 헤라가 무너질 거라고 단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원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야 진짜 얼굴을 드러내겠네. 정원은 주하늘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헤라와 난숙이 손을 잡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잠시 말을 잃습니다. 둘이 같이 간다고요? 정원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겉으로는. 하늘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정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서로 믿는 척하는 관계가 제일 빨리 깨져요.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이 절대 헤라를 살려두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헤라 역시 난숙을 완전히 믿지 못하면서도 지금은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요. 정원은 그 균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진태석은 점점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태석에게 혼외자 사건에 대해 우리가 같이 넘길 수 있다고 말하지만 태석은 그 말 속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당신이 이렇게 혼자 판단했지? 태석의 질문에 헤라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당신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태석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석은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헤라의 선택에서 점점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틈을 난숙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난숙은 태석을 따로 만납니다. 그리고 일부러 헤라를 두둔하는 말부터 꺼냅니다. 한혜라가 참 힘들겠어요. 25년을 숨겨온 비밀이 한 번에 터졌으니. 태석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난숙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도 건양회까지 끌어들이는 거 보면.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사실은 헤라가 혼자 판을 짜고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태석의 눈빛이 순간 흔들립니다. 그 말 무슨 뜻입니까? 난숙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무 뜻 없어요. 다만 사람은 위기일수록 본심이 나오잖아요. 이 짧은 대화 하나가 태석과 헤라 사이에 또 하나의 금을 냅니다. 주영채는 이 모든 흐름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난숙이 헤라와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처음엔 분노했지만 곧 침착해집니다. 엄마는 항상 엄마 쪽이구나. 영채는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딸로, 누구의 말로 살지 않겠다고요. 영채의 목표는 분명해집니다. 이 동맹이 깨질 때 가장 먼저 웃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 정원은 마지막으로 헤라를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있어요. 당신이 숨긴 비밀이 하나뿐이라고 믿었던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였어요. 정원이 헤라의 혼외자 사실을 세상에 던진 다음 날이었는데요. 뉴스는 밤새도록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한헤라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정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어요. 침대 옆에 놓인 휴대폰은 진작 꺼두었고 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어딘가 결연했죠. 정원에게 이 폭로는 분노의 분출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수순이었으니까요.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한 번의 폭로로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시각 한혜라는 집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TV 화면에 반복해서 뜨는 자막, 휴대폰으로 쏟아지는 메시지, 그리고 비서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까지. 헤라는 그 모든 걸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결국 거울 앞에 멈춰 섰습니다. 25회야. 헤라는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5회 동안 완벽하게 관리해온 삶, 완벽한 아내,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부회장. 그 모든 가면이 단숨에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헤라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아직 손에 쥔 카드가 남아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 카드의 이름은 공난숙이었습니다. 헤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난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기까지의 짧은 시간조차 헤라에겐 길게 느껴졌는데요. 마침내 들려오는 난숙의 낮고 여유로운 목소리에 헤라는 숨을 고릅니다. 회장님, 지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난숙은 웃음을 섞어 대답했죠. 이 와중에 나한테 전화한 걸 보니 급하긴 급한 모양이네. 말해봐요. 헤라는 더 이상 빙빙 돌리지 않습니다. 이 판, 이제 혼자서는 못 버텨요. 우리 둘 다요. 난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한혜라, 당신이 먼저 이런 말 할 줄은 몰랐네. 태석이 등 뒤에서 꽃처럼만 살던 사람이. 그 말에 헤라는 이를 악물지만 곧 차분하게 받아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꽃으로는 안 되니까요. 전화 너머에서 난숙의 숨소리가 미묘하게 바뀝니다. 난숙 역시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동시에 얼마나 달콤한 기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난숙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조건부터 맞춰요. 우리 영채부터. 그 이름이 나오자 헤라는 잠깐 눈을 감습니다. 주영채. 이 판에서 가장 불안정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변수. 헤라는 영채를 떠올리며 속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진세훈 옆자리에 세워달라는 거죠? 공개적으로. 애매하게 말고. 난숙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헤라는 그 요구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진세훈은 그 이름의 중심에서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세훈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요. 정원의 폭로 이후 그의 하루는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원이 떠난 자리, 영채의 집요한 시선, 그리고 하늘을 떠올릴 때마다 올라오는 묘한 감정까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세훈은 혼잣말을 하다가 문득 주영채가 사무실로 들이닥쳤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결혼사진을 부수며 울부짖던 영채의 얼굴, 그리고 그때 자신이 했던 말. 정원이가 내 인생을 훔쳐 산 것 같아. 나도 그래. 그 말은 영채를 위로하려 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세훈 자신의 속마음이었죠. 세훈은 하늘을 떠올립니다. 형처럼 믿었던 하늘,
그리고 늘 자신보다 한 발 앞서 있었던 하늘. 세훈은 처음으로 인정합니다. 자신은 늘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겼다고 느끼며 살아왔다는 걸요. 그 감정은 곧 영채에게로 향합니다. 나도 피해자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위험했지만 세훈은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영채는 그런 세훈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영채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매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한 얼굴로 말하죠. 세훈 씨, 나 급하게 안 해도 돼요. 천천히 와도 돼요. 대신 공개적으로만 날 인정해줘요. 그걸로 지금은 충분해요. 그 말에 세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거절도 수락도 아닌 침묵. 그 침묵은 영채에게 또 다른 희망이자 더 큰 복수의 불씨가 됩니다. 그 시각 정원은 주하늘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영화관 데이트 이후 처음으로 둘만의 조용한 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분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정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요. 정원 씨. 여기서 더 가면 정말 돌아오기 힘들어요. 정원은 잠시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여유가 없었죠. 하늘 씨, 난 이미 돌아올 곳이 없어요. 여기서 멈추면 난 다시 버려진 아이로 살아야 해요. 그 말에 하늘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늘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원의 존재를 증명하는 싸움이라는 걸요. 그리고 동시에 이 싸움이 자신의 아버지 사건과도 깊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요. 나도 멈출 수 없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죽음, 그냥 사고 아니에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해요. 정원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연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전쟁을 바라보는 동지의 시선이었죠. 한편 진태석은 처음으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헤라의 태도, 난숙의 반응,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기류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태석은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태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한혜라가 나를 속였을 리 없어. 하지만 그 말은 확신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자신이 판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은 점점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죠. 헤라는 그런 태석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태석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난숙보다 한 발 앞서야 한다고요. 헤라는 이미 태석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헤라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번엔 내가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마침내 정원과 헤라는 다시 마주합니다.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헤라가 먼저 입을 엽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내가 얻는 게 뭐가 있다고? 정원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난 얻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숨긴 진실, 세상이 알아야 할 때가 된 거예요. 헤라는 비웃듯 말합니다. 그게 다일 것 같아? 내가 숨긴 게 혼외자 하나뿐이라고. 정원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씩 꺼낼 거예요. 당신, 공난숙, 진태석 전부요. 그 순간 헤라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립니다.